얘들아 안녕. 어,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정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의는 피정의양. 예를 들어 좀 지우고 와. 이렇게 지금 한지도 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온라인으로 교재 만들고 수업하는 게 정말 어색하네. 정말 나다운 느낌이 안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저번 시간에 뭐 사람은 생각하는 아니지 그때 생각하는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좀 더 학술적으로 객관적인 용어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써놓고 요걸 갖다가 피정의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동물은 이건 뭐야 그쵸 유개념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은 그 밑에 딸려있는 종개념이라고 불렀죠 그쵸 자 요 유개념하고 종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저번에 우리가 선생님이 그 새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봤죠, 새. 오늘도 그 새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세상에는 어떤 새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처음에 알았던 게 뭐, 독수리라는 걸 얘기를 했나? 독수리, 매, 그쵸? 그 다음에 뭐, 닭, 타조. 뭐 신기한 새들 많이 있더라고. 뭐, 아주 뭐 커다란 새도 있고, 무슨 새도 있고, 아프리카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자, 이 독수리, 매, 닭, 타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네들은 모의, 모의 그 종개념이야. 그쵸? 이걸 갖다 이렇게 묶어갖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네들에게서 어떤 개념을 축출해 갖고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 새라는 거 외에는 따로 없죠. 새라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새라는 거 밑에 독수리, 매, 닭, 타조 뭐 이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써놓은 거야. 뭐 새를 갖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겠네 이렇게만 써놓은 거죠. 이렇게 새라는 거에 독수리, 매, 닭, 타조가 이렇게 속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위에 있으니까 상위가 되는 거죠. 상위 개념, 그치? 이게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쵸?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하위 개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류개념, 정개념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갖고 이게 자꾸 나오지? 이 독수리, 매, 닭, 타조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서로는 어떤 개념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매, 닭, 타조. 매가 독수리에 속하나?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다르대요. 이 매과에 속하는 동물하고 독수리과에 속하는 동물이 다르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조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의 상위 개념도 아니고 하위 개념도 아니고 하나의 상위 개념 밑을 구성하는 어떤 존재들이죠. 얘네들은 같은 자리, 같은 라인에 있다.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동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동위 개념이다. 동위관계라고 불러. 얘하고 새하고 매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상하 개념 관계라고 말하는데 얘네들은 동위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들이라는 얘기야. 친구들, 동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 독수리도 또 뭔가를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독수리를 나눈다면 독수리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검독수리, 검독수리, 뭐 물수리, 이거 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거죠. 물수리.
그 다음에 또 무슨 술이 되게 많아. 응? 또 검독소리도 이렇게 따지면 또 몇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응? 매도 뭐 황조롱이, 뭐 참매, 종골매 굉장히 그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세상에 독수리라는 거는 실제로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 독수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검독수리나 물수리 같은 애들의 특징을 모아서 얘네들을 묶어주는 개념으로 만든 존재지. 얘는 개념으로만 하는 존재지. 실제로는 뭐가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얘도 존재하지 않을 줄 몰라. 얘 종류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면 더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래갖고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새라고 부른다면 새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일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는 건 어느 게 존재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는 게 존재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개념화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개념만이 존재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실제 실존이 되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거. 그치? 자,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판단하고 그 사물을 나누고 뭔가를 말하는 작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응? 두 가지밖에 없다. 그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개념으로 쭉 가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뭐가 된다? 실존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존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진짜 실존인지 우린 잘 몰라. 개념도 계속 올라가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자, 이런 걸 추상화라고 불러. 추상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구체화라고 불러. 구체화. 추상화와 구체화. 이렇게 다른 거야.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뭐 인문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뭘 배우는 거냐면 추상을 공부하는 거야. 추상. 모든 사물 세상에 있는 현상에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만 모아서 그걸 점점 추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대학을 뭐 국어국문학과나 철학과나 영어 영문학과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뭐가 된다, 그치? 디자인학과나 뭐 애니메이션 학과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구체화를 공부하게 돼. 구체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얘네들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점점 추상화되면 아예 세상에 존재하는 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개념에 도달해. 여러분, 새하고 관련된 개념들, 상징화된 개념들이 뭐가 있어요? 뭐 평화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사랑을 새는 메신저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쪽만 아예 존재해. 세상에 이거 평화하고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선생님, 사랑 존재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하트? 손가락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사랑의 한 표식 상호일 뿐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마조라는 스님에게 누군가 가서 괴로움 미치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치? 그럼 내가 그걸 쉽게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정말입니까? 스님? 고쳐줄게. 진짜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 테니까 그 괴로움을 이 책상 위에다 올려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스님 장난치십니까? 지금 불쌍한 저를 데리고 실현당해서 괴로운데 지금 여기다가 그 괴로움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꺼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답을 얘기했다.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관념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쭉 올라가다 보면
평화, 사랑, 괴로움 이런 거에 등장해요. 점점 내려가다 보면 꽃이나 검독수의 물소리 이런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은 세상을 갖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추상화하다가 짜증나잖아. 재미가 없고.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모습을 갖다 찾겠다라고 이렇게 구체화, 실존화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응?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 아까도 말한 철학과나 국문과나 영문과에 가서 섹스피어의 희곡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철학과에 가거나, 응? 이런 데 간단 말이야. 이런 데 간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동양 미술과에 가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디자인과에 가거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카툰과에 가거나 뭐 조소과를 가거나 조소는 이제 이렇게 진흙 갖고 이렇게 장난친 이제 조각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조각가를 가거나 뭐 철물 공예를 하거나 금속 공예를 하거나 이런 데 과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을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문과에 가거나 철학과에 가거나 이런 데 가서 뭐가 되는 것이다. 뛰어난 어떤 그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강연자가 되거나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된 겁니까? 뛰어나야죠. 뛰어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뛰어난 예술가가 되거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남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죠. 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하고 예술적인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뭐가 된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어. 가령 만화를 그린다. 그럼 만화 그림 말이야. 진짜 만화가들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잘 그려요. 굉장히. 응? 1학년에 누구야? 걔 맨날 만화만 그리잖아. 되게 잘 그려. 사실 잘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그림 잘 그려. 학교 다닐 때 나보고 미술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근데 난 너무 이런 쪽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제 포기해버린 거지만. 농담이고, 선생님도 참 그렸어요. 조금 그렸어. 자,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뛰어난 조각가, 데생이나 뭐, 누구 뭐, 누구야, 고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쵸.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냥 미치면 그림을 그렸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고흐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고흐는 그 당시 변해가는 노동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자기 삶을 그 체험에 던져갖고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철학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뭔가에 남는 그런 미술가, 남들을 흉내내지 않는 그런 미술가, 이런 미술가와 뭐가 된다? 그렇죠? 뛰어난 학자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뛰어난 학자들은 바로 뭐가 된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밑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그들의 불안과 고통,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출발을 해갖고 추상화의 세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뛰어나신 하는 학자들이 맨날 뭐 여기 뭐 키에르 케고르가 누구 뭐 너 공자가 어떻고 맨날 이런 거에만 남들만 공부한 것만 그냥 맨날 신경 쓰다가 그냥 그걸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사상가들은 이 밑바닥에 가장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 어떻게 좌절되고 또 어떻게 펼쳐지고 좌절되고 해가는가 이런 데서 출발해갖고 추상적인 철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뛰어난 미술가들은 바로 뭐야? 이 추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자,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그 마음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불안감이죠. 공포감. 근데 이 불안감은 여러분 공포감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서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어. 근데 여러분 알고 있니? 이 공포감은요. 뒷면은 두려움이고요. 앞면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호기심과 두려움이 결합된 게 공포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귀신 나오는 영화,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고 막 놀라면서 나와서 어떠냐 그러면 아유 재미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포감이야. 어?
좀비들 나오는 이야기들 어때요? 좀비. 호기심과 두려움 세상이 바뀌잖아요. 좀비들 이야기 특징이 바로 뭐야? 공포감을 통해서 좀비가 뭐냐? 호기심이고 좀비가 나왔으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그게 진짜 나쁘냐? 좋으냐는 두려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좀비의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뭐가 된다? 이 좀비 이후의 세계,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굉장히 두렵고 뭐 벗어나고 막 해야 되지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안과 중심이 뒤바뀌는 그런 세상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요. 이런 호기심, 두려움이 겹쳐진 코로나19라는 공포감에서 출발해갖고 이건 추상적인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어떤 그림으로 그려내면, 그쵸?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메시지가 강렬해서 이 사람은 시대에 맞는 그런 뭐가 된다. 그런 예술가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꼭 그림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림 갖고 안 되면 사진으로도 하고요. 사진. 어? 미국의 어느 작가는 그 정형화된 교회에서 팔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파는 예수상을 사다가 소피와 오줌 이런 걸 섞어갖고 막 발라갖고 조명을 켜서 사진을 찍어갖고 굉장히 그 비판을 받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광을 받았던 그런 사진작가도 있고, 우리나라의 백남준 이런 분들은 그냥 텔레비, 낡은 텔레비 쭉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화면들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뭐가 된다, 이미지 시대의 그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을 예고하기도 했고, 그쵸? 내가 아는 선생님 옛날에 미술을 갖다가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행위예술가래, 행위예술가. 행위예술가.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이런 데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돈 들여가면서. 지금은 돈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쵸? 지금은 안 가. 뻔해, 이런 것들도 다 상투적이야, 어떻게 보자면. 갔는데 말이야, 그 시퍼런 시대, 쿵부독재 시절이었는데, 그 행위예술가가 제목도 없어. 무제일 해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예술품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철장 같은데, 그 여자였어요, 작가가. 머리를 깎고, 이렇게 들어가서 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걸어갖고 이렇게 해놓고 철장 안에 들어서 관람객들에게 구경을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옷을 안 입은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색으로 비치지 않는 옷을 입고 저러고 앉아있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안 보는 거야. 자세히 안 보고 핀치듯이 보고 가는 거야. 나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살색 옷을 입었겠다 그러고 자세히 봤다가 그 앞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완전히 벗고 있는 거야. 싹 깡그리. 굉장한 충격을 선생님한테는 던져줬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이 벗고 있는 그 예술가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누드, 여성의 그 벗은 몸이나 남자의 벗은 몸은 꼭 성적인 욕망만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그때 한 거죠. 인간의 몸은 성적인 욕망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그 몸이야, 그냥. 우리가 그걸 포장하고 뭐하고 그랬을 뿐이지 그냥 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어제 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그쵸 하면서 정의 개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걸 좀 더 나가서 오늘은 추상화와 구체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이것들이 갖는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미술품들은 새나 꽃을 안 그리고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그리죠. 막 이런 거 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또 어떤 미술가들은 아예 그냥 미술 자체는 붓과
국가 먹이다 그러니까 붓에다가 먹을 찍어갖고 여러 가지로 막 굵게 칠하고 얇게 칠하면서 그 터치감 그 자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미술가도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거 아예 존재하지 않고 추상만 보여주는 미술가가 존재하는 거죠. 미술의 추상화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그 미술의 타락이라고 봐요. 미술 자체가 이제 해다가 먹을 게 없었고 결국 미술이 가져야 되는 본연 어떤 자연의 대상물을 재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고상하다 이렇게 보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저 미술의 타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술 작품은 추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미술이 아닙니다. 점점점 구체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미술 같은 걸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줄 쭉쭉쭉 그어갖고 그냥 이게 뭐 추상하다, 빛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편 미국이나 이런데 그 러시아 같은 데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그래갖고 그쵸 사진보다도 더 섬세하게 아주 고도의 4K 사진보다 더 섬세하게 그 대상 하나를 좀 그려가면서 아주 그려내는 그런 리얼리즘, 아주 엄밀한 아주 그런 리얼리즘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죠. 응? 사진이 그림의 자리를 대신해 간다면 우리는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던 그 하이퍼 리얼리즘,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오히려 더 미술이 가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냐. 미술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추상화와 구체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 분석하고 분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치? 자, 분석하고 이제 글쓰기 방법 중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분류는 뭘까? 분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이게 뭐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적어왔는데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나누고 쪼개어 그것의 특징을 밝히는 설명의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큰 개념이나 대상을 작은 것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반석이다. 설명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 물리적으로 하는 물리적 분석, 개념적 분석, 과정적 분석, 기능적 분석, 인과적 분석,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누기도 하는 이는 분석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주는 분류일 뿐이지 진짜 세상에 물리적 분석 이런 게 딱 고정돼 갖고 이런 게 진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분석을 쪼갠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야. 분석이라는 원리만 알면 그냥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이어서 그게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나누면 물리적 분석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자유, 추상, 슬픔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뭐 정의 이런 걸만 나온다면 개념적 분석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쭉 불려오면 과정적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국가는 국민, 국토,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든지 행복의 조건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여유이다. 셋째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고 넷째는 인내심이다와 같은 문장의 분석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국가를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 이걸 분석했어요. 행복은 이거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는 물리적 실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념적 분석도 되고 뭐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건 국가든 행복이든 어떻게 된다. 이 국가는 뭐 국토와 국민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이 국가는 두 개의 국가입니까? 한 개의 국가입니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 몸. 행복도 하나의 덩어리, 생각 덩어리죠. 덩어리. 하나의 생각 덩어리. 행복들이 아니라 그냥 행복인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국가, 하나의 생각 덩어리로 존재하는 이 생각 덩어리인 행복을 뭐 하는 거야? 쪼개갖고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이게 분석이야. 이게 분석이다. 그러면 분류는 어때? 분류는 뭐가 된다? 분류는 한 몸, 한 개, 이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막 존재해, 막 존재해, 막. 사람도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이 원시인 시대 호모사피엔스가 돼갖고 좀 유럽에서 살았다고 해보자. 호모사피엔스가 돼갖고 막 닭다리 하나 들고 뜯어가면서 알랄라 뭐 굴에 가서 자잘하고 막 호모사피엔스들이 막 걸어갖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창 들고 막 가고 막 이제 막 쫙 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또 이렇게 사람 뭐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응? 뭐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딱 봐서 불렀어. 야, 야, 마, 야, 니들, 너희들 이렇게 불렀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응? 얘네들이 말이야. 얘네들이 전 못 알아듣고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것도 뭘까? 이렇게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대상이 되는 거야? 자기를 먹이가 되는 거야, 먹이. 저 이상한 새끼들을 갖다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면 저놈이 우리를 잡아먹겠다라고. 그냥 사자의 하나로 보는 거야, 사자. 사자. 응? 사자나 뭐 독수리 같은 거의 대상으로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가 있었고 유럽에 네안데르탈린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있고 네안데르탈린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네안데르탈린은 그럼 어디 갔을까? 유럽의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막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는데 그뭐 스페인인가 어느 쪽에 한 동굴에 옛날 그 사피엔스들이 이렇게 살던 거주지 지역이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여기 봤더니 불을 피운 흔적이 있고 구워 먹었던 이 고기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뭐 어떤 새도 있었고 뭐 어떤 동물도 있었고 있는데 그 뼈 중에 네안데르탈인의 허벅지 뼈가 구워진 채로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이걸 보고 그 당시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당시 호모 사피엔스들은 자기들끼리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당시 뭐 호모 사피엔스가 있건 네안데르탈이 있건 이들은 막 이렇게 살면서 하나의 뭔가 개념으로 서로 분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개념이 많아갖고 인간은 하얀색 인간, 백인종, 그다음에 누렁이, 황인종, 어? 흑인종, 흑인을 갖다가 블랙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영어는 없는데. 그렇죠. 원래 니그로라고 하는데 그런 말 미국에서 니그로라고 부르면 지나다 총 맞는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백인종은 이제 뭐 코카서스 아메리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코카서스라는 말 자체가 또 이것도 우월주의야. 그러니까 색깔 갖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인간은 백인종, 흑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을 갖다가 인간의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쓰면 여기 백인, 이 황인, 흑인 그럼 이게 동류가 되잖아요. 동류.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19세기 이전 링컨 정도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 뭐가 됐다? 여기에 흑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냥 백인하고 황인 정도 이렇게 보고 흑인은 그냥 이거보다 그냥 열등한 이 밑에 있는 어떤 열등한 존재로 흑인을 받고 그런 면에서 흑인을 갖다가 노예로 삼았고요.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1940년대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서는 흑인이 백인한테 덤벼들면 백인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닥 그 재판소에 가서 그렇게 뭐 살인죄로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죠. 1940년대만 해도 미국의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흑인은 인간의 한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나 하는 거야. 사실 그 미국의 저기 아리조나에 백인 농장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백인 농장주. 백인 농장주가 면허를 따기 위해서 흑인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사갖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되는 거야? 50%가 여성 흑인이야. 그 다음에 또 50%가 뭐가 되는 거야? 남성 흑인이야.
근데 이 남성 흑인하고 여성 흑인하고 결혼하고 나면 애새끼들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나오면 애들이 많이 나와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노예들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성 아이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그 여성 흑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쉽게 아기를 낳지를 못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여성 흑인들이 또 남아돌기도 하고, 응? 20살, 뭐 21살짜리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자기가 가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강제로 성관계를 해갖고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기해갖고 이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을 또 노예로 썼어요. 지 자식인데도. 응? 이게 무식한 이게 19세기 이전에 미국 문화의 실체야 이게. 우리가 그 아주 그 민주적인 국가로 바라보는 이게 미국 문화의 실체라고. 응? 골 때리는 거야 정말. 응?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이 추상화와 구체화라고 이렇게 인간의 정신활동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인간이 구체화 활동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꾸 추상화하면서 이런 걸 엄밀히 따질 줄 알아야지 그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은 뭐가 되는 거야.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개념을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체화를 하면서 해야만 또 인간은 또 뭐가 된다. 인간으로서 감성 같은 걸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분류하고 분석을 갖다가 둘이 동시에 얘기했는데 분석은 하나의 사물, 하나의 몸이나 생각 덩어리를 여러 구성 요소로 쪼개보는 거. 이게 분석이야. 그렇죠? 판소리는 하나의 덩어리죠. 판소리는 창, 노래하는 부분과 그다음 말로 하는 안일이와 그다음에 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분석이라는 거야. 판소리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들여다보고 쪼개봤더니 거기는 노래로 하는 부분과 안일이 말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발림, 그걸 하는 사람이 중간중간 몸짓을 하는 거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애들은 창에 판소리에 3대 요소 그러면 창, 안일이, 고수, 북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북 없어도 이거 하는 거예요. 고수 없어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판소리는 노래로 하는 부분, 말로 하는 부분, 발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그 나오는 이날치가 부르는 뭐 범 내려온다 이것도 보면 그 하기 전에 말로 해. 이때 토끼가 뭐 저기 이때 자라가 토끼랑 얘기하다가 범이 뭐 어떻다고 그래서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범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나설 땐가 보다 하고 슬슬 걸어 내려오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내려오는 모습을 범 내려온다 그러면서 창으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노래할 때 그 어떤 손짓이나 이런 걸 하면서 흥을 돋구는 걸 발림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 판소리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요가 결합되어서 판소리라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눠보는 건 분석,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무수한 숫자를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갖고 넌 여기로 들어가, 넌 일로 들어가 이렇게 유전자별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여긴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인간을 갖다가 여성 유전자와 남성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분류야. 응? 새는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분석일까요? 분류일까요? 그렇죠? 여름 철새라는 테두리 안에 여러 새들이 들어가고 겨울 철새 안에 여러 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개수, 복수의 개수들을 갖다 뭐한 것이다.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과 분류를 갖다가 잘 비교해서 뭐가 된다.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수업을 마쳐야 되겠네요. 아까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잡다한 철학 이런 걸 갖다 여러분에게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상화라는 걸 하고 구체화라는 걸 했죠. 추상화는 뭐가 된다? 자유라는 이런 개념에서 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비둘기까지 내려오는 게 추상화고
구체화는 뭐가 되는 거야? 비둘기에서 출발해갖고 여기에 뭐가 된다? 자유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게 구체화고요. 이게 추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최근에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뭐, 리니지 같은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게임에 접속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접속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요즘,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거나 아니면 저 프로그래밍,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 지구가 어쩌면 양자역학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양자역학적인. 여러분 양자역학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야. 프로그래밍.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선생님은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자유 그 자체인 영혼이 뭐가 되는 거야? 비둘기가 돼서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럼 비둘기가 돼서 뭘 체험하느냐? 비둘기가 되면서 이게 거꾸로 됐네. 이게 추상하고요. 이게 구체화죠. 비둘기가 돼서 자기의 본질인 자유를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찾을 때쯤 되면 더 이상 이제 다 찾았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가는 거야 하늘로. 응?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 좌절해서 가는 거야. 좌절해서. 우리 좌절할 때 뭐라 그래? OTL이라 그러잖아. OTL. OTL. 끝났다. 허무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 응? 이 자살이 가난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 이 부자들도 해요. 허무한다. 할 거 없다. 비관적이다. 흥미가 안 난다.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내려올 때 자기가 여기 갖고 올라왔던 기억을 갖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먼저 게임했던 그 기억은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 왜 차단할까요? 전생에 이렇게 했던 이 좌절된 기억을 갖고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쓸데없이 진짜 전생 체험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전생에 살았던 기억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굉장한 암호 코드를 풀어야 됩니다. 뭐 체면 걸어갖고 뭐 피카츄, 레드선 여기를 보세요. 이제 4살로 갑니다. 전생으로 이래 갖고 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못 가요. 그거 다 장난이에요. 그거 여러분 지금 관념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전생 못 갑니다. 차단돼 있어요. 아주 꽁꽁 암호로. 가끔 한두 명이 이게 풀려. 한두 명이. 영국의 BBC에서 뭐가 돼 있다. 그치? 이 풀린 아이를 갖고 실제로 BBC 공영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일일이 추적을 한 거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진짜 맞는지. 맞아. 그래서 BBC나 영국 사람들은 전생을 다 믿어.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도 많이 봐갖고. 오히려 동양에 있는 우리가 덜 믿어. 우리가 덜 믿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 있다고 믿어. 천국에 있는데 세상에 또 뭐하러 오나. 그치?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생님은 삶은 영혼이라는 신성한 무엇이 뭐가 된다. 그래서 비둘기가 돼서 다시 신성한 자기 자유로 향해 날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면 또 온다. 먼저 기억은 지워버리고 이번 생은 비둘기였으니까 다음 생은 뭘로 갈까요? 매로 태어나겠죠. 매.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 매가 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남들 잡아먹는 게 좀 끔찍하더라. 그 다음 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타조로 한번 이렇게 태우는 거 타조. 타조로 달려보고. 그 다음 생은 또 뭐가 될까요? 그 다음 생은 이제 원숭이로 태어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은 다음 생에는 뭘로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난 다음 생에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인간이 되고 싶고 다음 생에서 가장 뭘 많이 하고 싶을까? 그러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쵸?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다음 생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인간이 아니라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삼치가 되고 싶어. 삼치라는 물고기가 돼갖고 이 태평양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달려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삼치가 되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을까요? 그쵸? 여러분들의 그 삶에 비춰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오늘 수업 여기서 한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